지금부터 각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 다음에 제작자분들 오셨고요. 네,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영화에 대한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먼저 박혜호 감독님, 오늘 작품과 관련해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무례한 새벽을 연출한 박혜호라고 합니다. 잘 거를 보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례한 새벽의 강영옥 역을 맡은 강희심입니다. 이런 패션 연극제를 영화제 처음 들어봤고 처음 참석했는데 되게 재밌네요. 나 왜 자꾸 공연이라는 말로 영화들도 너무 참신하고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여기 참석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례한 새벽에서 트러프 역할을 맡은 김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내일을 연출한 최현결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옷을 다루는 영화를 한 번쯤은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오늘 사람들과 함께 보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내일에서 금천구 찐주민 그리고 배우 김영이라고 합니다. 상호역을 맡았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그 감독을 맡은 서웅이라고 합니다. 첫 감독 작품이었다 보니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돼서 좀 겸손해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그 제작하고 각본 맡은 김태희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왜 여기 너무 다 대단한 작품들, 너무 재밌는 작품들이어가지고 약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공주와 남근킴 연출한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작품은 남자 배우로 나온 정창환 군이 직접 각본을 쓴 작품인데요. 오늘 못 와서 되게 아쉬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미공주와 남근킹에서 남근킹 역을 맡은 이화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스트 배틀의 연출한 이호진입니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테스트 배드에서 여자 역할 맡은 허국두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여러 영화들만큼이나 배우님, 감독님, 제작분님들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일단 패스를 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영화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기 뒤 좌석에 초록색 보시는 분 열정적으로 네, 이번 금천 패션 영화제 처음 와봤는데 너무 그 출품작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 작품만, 다른 분들도 많이 질문하셔야 되니까 그 박혜호 감독님의 무례한 새벽의 팀에 좀 인상 깊게 봐서 궁금한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인 강예신 배우님이 맡은 그 할머니 캐릭터가 보통 우리들이 볼 때 노인 하면은 할머니나 나이든 노인, 거기서 또 여성이라면은 사회적 약자고 많이 소외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고 보통 그렇게 정의되지만 이 영화에서는 되게 과감하고 오히려 이게 장편이나 프리퀄이 나온다면 이분의 진짜 전성기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이런 궁금증까지도 생기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해서 이 새벽에 이 걸크러쉬 할머니라는 캐릭터를
탄생시키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그 강혜신 배우님이 이 캐릭터를 맡으시면서의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모자를 이제 패션 영화제니까 스타일리시하게 그 빨간색 모자에 대한 의미도 감독님께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다들 경험에서 또 단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실제 제가 이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술을 이제 먹다 보면 대리 기사님 보셨는데 실제로 약간 나이 지으시듯이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떡하지? 뭐라고 할 수 없네. 이런 어떤 마음속에 불안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차가 당시 테슬라다 보니까 옛날에 이걸 작동을 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데, 근데 다 알려드렸는데 너무나도 집까지 주차 딱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말 운전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이렇게 불편함 속에서 나온 것 중에 사실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단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모자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밤이다 보니까 빨간색이 그래도 도드라지게 포인트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이제 딸이 죽어간 어떤 모자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모자를 쓰면은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직업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대리기사의 어떤 그런 모습도 여기서 정체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실은 감독님하고 얘기하기 패션 영화제니까 그 모자를 꼭 갖고 와야지 싶었는데 정말 깜빡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모자 되게 예뻤어요. 약간 염색을 좀 탈색을 해가지고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그 모자를 제가 갖고 있는데 세상에 잊어버린 것 같답니다. 속상해라. 이 대학을 제안 받았을 때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나이다 보니까 나이 많은 그 아들의 엄마 역할이나 할머니 역할을 이제 그냥 많이 맡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아까 걸크러쉬라고 참 멋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느낌으로 봐주셨다니까 되게 기쁘네요. 자기의 일을 아주 소신 있게 해나가고 이게 무슨 단순하게 어떤 손자 용돈 주려고 한 거가 아니라 나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캐릭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좀 하겠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모래한 새벽에 그 마지막에 그 버스 정류장에 모자를 두고 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가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 처음에는 모자를 두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실 선배님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었어요. 사실은. 근데 모자를 사실은 쓰고 가고 어떤 자기가 이렇게 되찾아서 가고 꿋하게 그런 모습도 좋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이제 새로 이거 모자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변화에 그러면 나는 거기에 놓고 올 수 있는 어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도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캐릭터가 이제 모자 없이도 내가 떳떳하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인물, 그 인물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모자를 내려놓고 갔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선배님하고 많은 의견은 나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놓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찍어놨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이제
자의식으로 제가 쓰다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다른 준비한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래의 내일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장편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드라마랑 캐릭터의 변화의 움직임이 되게 생생했는데 사회 현실을 되게 밀도 있게 다루셨고 사전조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답사라든지 취재라든지. 그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취재하고 또 영화에서 다루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라기보다는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과 취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빈티지 옷을 너무 좋아해서 부재상가에도 20대 초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자주 다니던 지하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플랫폼이 입점하면서 거기에 상인분들이 이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뭐 현수막도 걸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다 보면은 의외로 사람들이 그 상인분들끼리의 다툼을 많이 목격하게 됐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분들끼리 싸워버리고 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광장시장 수입부재상가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몇 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이곳도 점점 쇠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왜 우리는 이런 것들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공멸해버리는가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 어려웠던 것은 취재라고 하면 이제 어떤 권리금 문제나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알아내는 데 시간을 조금 소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를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 얘기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고, 사실 부재상가라던가 이런 곳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약간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주연을 하신 영화 배우님께서도 너무 신기하게 빈티지 옷 의류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덕후들이 만든 느낌으로 잘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영화들에도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그 미래의 잠깐만요. 마이크. 네, 저 미래의 내일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너무 잘 봤고요. 일단은 캐릭터들의 각자의 시선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면서도 조금 그 모호한 감정선들이 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엔딩씬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는데 엔딩씬에서의 그 주연 캐릭터 배우님의 감정을 생각을 했을 때 감독님은 혹시 어느 쪽에 조금 더 예를 들면 현실에 신공을 하던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뭔가 가게 운영한다던가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감독님의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위에 있는 팜플렛들이 떨어지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답을 결정하지 않고 좀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의 답. 어찌 보면 열린 결말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질문으로 끝을 맺고자 했었어요. 미래의 내일이라는 어떤 주의적인 제목처럼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이 결정해 나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끝맺고자 했기에 사실 보는 사람에 의해서 정확한 결론이 무엇이건 미래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보는 사람에게 보는 분들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생각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리그 감독님과 제작자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리그 잘 보았는데요. 굉장히 짧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뭐 어떻게 제작을 하시게 됐는지 굉장히 짧은데 뭐 의도가 좋았다든지 뭐 트리트먼트나 대사가 인상적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감독님께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연출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뭐 조명이나 배우 캐스팅이나 액션 또는 무대 미술 그 등등 해서 가장 중점에 두셨던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의도 차원, 의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특정 어느 뭐 집단 이런 부분보다 이 사이버상을 보면은 그냥 모두 좀 이 전반적인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소위 말해서 나 빼고 다 싫어라는 지금 요즘 현상이 좀 풍토가 만연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혹은 게임 같은 거를 접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물들어가는 저 자신을 조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까운 분들하고 술자리를 하게 되면은 저도 좀 속된 말로 나라 망했다. 이제 빨리 이 세상을 탈출해야 된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런 제 자신은 사실 좋지는 않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좀 한심스럽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각본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노숙인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회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 어두운 공간에서 그들만의 환상인 거죠. 환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는 이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소외되고 취약한 그런 분들인 걸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들이 좀 그래 오히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사회를 좀 많이 비판하는구나. 그게 건설적이진 않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라 해서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물음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나는 어떠한가? 저는 쓰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작품이지만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당 작품이 첫 감독 작품인데 그래서 작품 몇 회 찍으면서 사실 저는 딱히 대학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고 찍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찍을 때도 캐스팅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이 지인입니다. 지인이고 제작비도 사비로 진행을 해서 원래는 이제 유튜브용으로 제작을 했었던 영상이고요. 저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그에서도 대사들 어떻게 보면 그냥 술자리에서 한 번씩 던지고 술안주로만 소비를 하고 넘어갈 대사들이고 영화들도 아무리 명작이라 하는 영화들도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이 단순할 때도 많잖아요. 뭐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아니면 사랑이 최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평소에 어떻게 던져서 와닿지 않을 한 줄들도 관객들이 와닿았을 때 그 표면적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적이 최대한 어떻게 넓혀줄 수 있을까? 그러면 뭐 대사나 연기 같은 부분일까? 했을 때 저는 조명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그 대사를 하는 우리 대사들은 평소에 모두가 말하는 그런 대사들이지만 가장 이질적으로 현실에 동떨어져 보이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영화적인 작업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 화면에서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가장 많은 웃음과 갈채를 받은 미미공주와 남근킹 영화였는데요.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 때 저기 맨 뒷좌석.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 고민이에요. 5회째 되니까 정말 더 풍성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좋은 영화제를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지 못해서 약간 아쉽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미미공주와 남근킹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려운 주제를 선택한 이유하고 풀어내는 소재를 어떻게 엮어서 연출 또는 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오리지널 각본 자체는 저 배우로 출연한 정창환 군이 쓴 건데 같이 연출을 하고 또 각색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거를 말씀드려보면은 이 죽으려는 어쨌든 이야기의 목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죽으려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영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죽음을 직접 뭔가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어떤 다른 죽음을 대리 체험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막 아프거나 이러면 좀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주자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미미공주와 남근킹 재밌게 잘 봤는데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그 남근킹은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나중에 해소가 됐잖아요. 미미공주는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회생 신청을 하고 뭐 이해를 해야죠. 네, 해피엔딩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감독님 질문. 네, 미미공주 참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참 이 단편 영화지만 너무 연기들 잘하셨는데 캐스팅을 어떻게 이제 하신 건지 물론 작가이기도 하신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배우분들과 작업하셨고 지금 오신 배우분도 한마디 좀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라고 그 부산에 있는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연기자 전공 과정이 있었어요. 카파 액터스라는 이름으로 6명의 배우들이 이제 참여해서 한 학기 6개월 정도 수업을 듣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덕션 워크숍이라고 해서 직접 배우들이 각본을 쓰고 스태프로도 참여를 하고 연기자로도 출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그 중에 2편을 제작을 했고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이 미미공주와 남근킹이었던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강사로 참여를 해서 그 프로덕션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 연출까지 맡은 그런 케이스고요. 그 6명의 배우들 중에 이제 각 역할이 어울릴 법한 친구들을 이제 서로 상의하에 뽑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캐스팅이 됐었고 상대 배역이었던 정창환 배우가 직접 글도 쓰고 같이 연기도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맞춰보고 또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같이 살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얘기하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방금 감독님 질문과 이어서 제가 한마디 코멘트를 하자면 제가 예신도 봤었는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배우님의 개성 넘치는 마스크와 연기, 표정 연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너무 영화적이라고 다들 탐내는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연기를 하셨나요? 저는 전공은 안 했고요. 좀 제대로 이제 배워본 게 이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가서 처음 연기 교육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네. 처음 질문하셨던 분 질문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네, 무례한 새벽에 빌런 역할 아까 그 김피세날 배우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등장했던 그 새벽 동안에 모두가 무례한데 그 본인이 배우님이 맡으신 그 캐릭터는 좀 결이 다른 되게 위험하게 보이고 또라이 같이 보이고 그리고 좀 어디선가 이 영화에서 드러나지 이 영화가 창문으로 잠깐 들여다본 것뿐이지만 다른 데서 되게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할 것 같은 느낌까지도 받았거든요. 근데 배우님이 이 역할을 맡으면서 스스로 해석하는 박효 감독이랑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 빌런에 대해서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그 어떤 캐릭터인 것 같은지 혹은 영화에 보여지지 않은 어떤 또 아이디어들이 있었는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런 역할을 사실 처음 연기하는 거라 걱정이 사실 많았었고 그 다음에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악역이 아닌 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할 때도 악역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제가 초반에 사실은 리딩을 할 때도 이 캐릭터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잡지를 못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일단은 너가 캐릭터를 이해를 해야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납득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감독님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대사들도 조금 바꾸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좀 납득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사실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 제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선배님 덕분에 연기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다 그때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선배님이 너무 다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연기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마지막 영화 테스트 베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패션 영화제에 걸맞는 실험 영화로 잘 보았고요. 붉은 실의 의미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연출하셨는지 감독님께 여쭙고 배우님께는 극영화랑 다르게 이런 실험 영화에서 어떻게 연기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아니면 좀 특별했던 점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테스트 배드는 제목 그대로 이제 관계에 대한 실험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두 사람이 맞닿고 난 뒤에 이 여자 분홍 배우님이 이 검은 복면 친구에게 내면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붉은 실로 세팅했던 것도 이 사람의 내면에 좀 뭔가 기괴하거나 좀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에 단편 영화를 작품 찍고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 미팅 때부터 감독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래서 비언어적인 어떤 그 몸짓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기를 하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고요. 오히려 말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게 좀 추상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묵직한 것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두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의자 쓰신 분.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미래의 배우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 미래의 보면서 되게 이렇게 점잖은 연기들이 사실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썼던 지점들이나 어떤 해석들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비밀공주와 남근킴 팀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배우님 연기가 사실상 이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심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려하게 끌고 나가시는 것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그 배우분이 각본을 쓰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보통 원작자와 연출자의 의견 충돌이 분명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미래를 할 때 일단 저는 감독님이랑은 지금 세 작품 같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상우라는 인물 자체가 보여지는 측면에서 선하게 보이면 좋고,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저는 그게 저마다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게 나쁘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 자기만의 정당성이 있는 거고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연기를 하면서 난 이 행동이 나쁘지 않아,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야, 이런 생각을 저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고, 그리고 각자 배우마다 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저희 영화는 관계에 대한 영화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저희 계신 촬영 감독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PD님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이 관계에서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을 믿자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답을 아직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 주제 자체가 워낙 무겁고, 이 캐릭터는 너무 진짜 거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무겁고 그 심각한 그 감정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치하게 보이면 어쩌지라는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않은 채로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네, 답이 하나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현장에 가면은 이제 감독과 어떤 각본가가 됐든 배우가 됐든 스텝이 됐든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신뢰를 주고받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건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때문에 어렵거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고요. 같이 이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충돌되는 지점에서는 서로 양보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싸우지 않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시려던 두 분 계시네요. 먼저. 저는 테스트베드 이호진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영상이 정말 패션 영화제에 걸맞게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장면은 어디신지 궁금했고요. 전작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원래도 평소에 이런 실험 영화를 많이 도전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만약에 처음이시라면 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부분 없으셨는지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가장 공들인 장면 아무래도 그 실타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세팅만 한 이틀 이상을 소요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생각만큼 잘 나와줘서 감사한 장면이고요.
이 테스트베드 전에 했던 작품도 이제 대사가 하나도 없는 작품이긴 했는데 실험 영화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실험 영화 비디오 아트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테스트베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상의 미술 감독님이랑 상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후반 작업하면서도 네, 후반 작업만 한 6개월 이상을 소요하면서 컷들을 계속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우선 모든 작품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친구랑 같이 보러 왔는데 미미공주와 남금킹에 대해서 남금킹은 전 남자친구의 닉네임이라고 했는데 미미공주는 왜 미미공주가 됐는지 친구가 궁금하다고 해서요. 근데 그 친구가 각본을 쓴 친구가 직접 쓴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고 어떤 어감에 그런 게 강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잘 어울리는 어감을 찾아서 이쪽은 여자인데 남자를 연상시키는 닉네임, 이쪽은 남자인데 여자를 연상시키는 닉네임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없나요? 저기 빨간 옷 입은 여자 중간.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테스트베드 이호진 감독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에서 되게 빨간색이 중요한 의미로 쓰였는데 저도 마침 빨간 옷을 입고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봤습니다. 혹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흰색 옷에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복면을 쓰는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테스트베드라는 작품 자체가 이 호리존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장면들은 다 실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실험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붙인 장면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 실험이 실패했고 끝이 났고 그래서 이제 현실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GV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오늘 소회랑 혹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감독님도 배우님도 제작자분도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금편이라는 거를 15년 만에 연출을 해가지고 원래는 본 직업은 사실은 프로듀서인데 그래도 이렇게 영화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단편 영화 정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열정적이고 앞으로 이제 한국 영화 이제는 죽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연극을 시작했고 연극을 거의 40몇 년간 해왔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매체도 접하게 되고 뭐 상업 드라마, 상업 영화 막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독립 영화 뭐 돈도 안 되고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미래가 밝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업보다는 오히려 독립영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여수 웹 드라마 그 독립영화제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2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넓은 객석에 아주 뜨문뜨문 조금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리를 채웠다가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또 앞으로 더 발전되겠죠.
여기 이제 5회잖아요. 뭐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같이 작품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작년에도 패션 영화제 왔었고 올해도 이렇게 세션을 보는데 저는 놀란 거는 100분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제 영화도 물론 너무 재밌었고 놀랐지만 나머지 영화들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뭐 금방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뭐 내년에도 보러 오시는 분들 패션 영화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섹션의 영화들 보면서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이 섹션을 위해서 많이 와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같이 알게 된 그리고 모든 이 작품들을 다 응원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잔하고 또 애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독립 작품들을 할 때 조연출로는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조연출이나 제작부로는 참여를 계속 해왔다가 오히려 연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들 이상은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작품들도 있고, 하지만 현장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껴서 첫 작품이 많이 늦어졌고, 지금도 사실 이 좋은 작품들과 같은 사이에 있는 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찍고 싶은 작품들 정말 많고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같이 읽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예, 제가 일신상의 좀 이후로 이제 이쪽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분간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여기서 용기를 좀 얻어서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은 섹션에 튼 좋은 영화들 많이 봐서 되게 즐겁게 저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배우들 위주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 배우들 다른 곳에서 또 보시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작업했던 그 좋아하는 이 작품이 또 이 영화제에서 이렇게 틀어져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 또 재밌는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작품들과 같이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단편 영화가 이렇게 영화제 추첨되는 게 아니면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페스티벌들로든 다른 작품으로든 또 관객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귀중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이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걸 잘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배우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감독님들, 배우님들, 그리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질문은요, 죄송하게도 제가 2번이나 잘라먹은 질문 해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질문이 풍성해서 한 질문도 이렇게 길게 대답을 들으면서 잊어버릴 정도로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분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G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